안녕하세요.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1년에서 가장 큰 시험, 그죠? 수능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맞췄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총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쌤이 해설 강의는 이미 다 완료를 했어요. 다 찍었고요. 이제 총평만 딱 남은 상황이야. 실제로 뭐 수능을 치고 이제 오늘 딱 수능을 치고 총평은 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능 친 친구들은 해설 강의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 쭉 쉬고 내년에 뭐 재수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내년에 수능을 치는 우리 고2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총평은 뭐 누구든 상관없이 봤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총평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 2~5학년도 수능은 좀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 왜냐면 공통 그리고 확통 그리고 미적. 쌤이 원래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통확통, 공통미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특징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 자, 일단 공통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킬러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준킬러, 그러니까 좀 나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었지. 근데 와, 이건 진짜 어렵다, 고민 많이 해야겠다 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없어. 쌤이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맨날 강조를 많이 했지만 쌤이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 바로 넘어가라고 했었지. 쌤도 실제로 이번 시험을 딱 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연히 넘어간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쌤은 보통 한 번 풀 때 바로 보이는 문제들은 빠르게 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을 조금 이제 두 번째 때 풀거든. 근데 공통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그냥 싹 다 풀릴 만큼 준킬러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수할 만한 건덕지들,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장치들은 좀 눈에 보였어. 그리고 문항들은 쌤이 조금 이따 주요 문항을 따로 뽑아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 실수 유발 장치에 걸려들지만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공통 문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쉬운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킬러가 없는 그래도 해볼 만한 형태의 문제다. 9월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6월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난도로 얘기하자면 얘는 하하하하하. 왜? 우리 28, 29, 30을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이건 주요 문항 따로 없어요. 다 1분 컷. 너무 쉽게 풀려요. 사실 이게 4점짜리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 쌤이 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잘못 풀었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케이스 분류할 것도 거의 없고요. 케이스를 분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좀 더 복잡하게 나갈 만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쉬워. 그렇다고 계산이 복잡했느냐? 계산도 간단했어. 그러니까 되게 쉬웠다 라는 느낌이 많았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확통에서 시간 확보를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공통에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등급 컷을 얘기를 해보면 뭐 아직 등급 컷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확통은 등급 컷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냥 28, 29, 30 다 쉬웠어.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보통 이제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오래 걸리게 만들 만한 문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예 없었고 오히려 27번이 더 어렵지 않았나? 약간 그럴 만큼 너무 쉬웠다. 그래서 등급 컷은 확통하는 친구들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90 초중반은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90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통은 등급이 좀 높게 나오고 표점이 미적에 비해서 많이 낮을 것 같아. 둘의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 왜냐면 미적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꽤나 높았어요. 왜? 당연히 난도부터 먼저 적자면 상, 뭐 최상 정도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우리 의대 이슈가 있죠. 이번에 의대생들도 쌤 조교들 중에 의대생들도 다 이번에 시험을 쳤고, 특히나 지금 뭐 지방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시험을 쳐서 서울 쪽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의대 증원 때문에 미적을 무조건 변별을 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평가원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보였어요. 왜? 28번, 30번 난도가 다 만만치 않았고, 특히 27번부터 들어갔을 때, 작년에 27번도 꽤나 어려웠거든. 27번부터 30번까지 그냥 빠르게 풀 만한 문제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난도가 꽤나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난도가 많이 높다 보니 뭐 27부터 30번까지 다 킬러는 건 아니지. 킬러는 다 아닌데 그래도 난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적하는 친구들이 체감상 난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공통이 내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분명히 이럴 거야. 선생님 저는 공통에서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통도 어렵던데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시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공통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조급해지겠지? 급해지겠지? 그럼 당연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민할 시간도 적겠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적인 친구들은 공통에서도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적은 등급 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급 컷이 80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중반까지? 의대생들이 많으니까 중반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쌤도 총평하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쌤 이제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잘 본 애들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애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잘 본 애들이면 오늘 또 뭐 100점 맞았다고 연락 온 친구들도 당연히 있었고, 미적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좀 많이 감동받았던 건 올해 쌤 인강으로 처음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처음에는 뭐 45점, 그러니까 등급이 되게 낮은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쌤 커리를 쭉 타가지고 4, 5등급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강 듣다가 너무 좋아서 현강으로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시험을 쳤는데 8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적인데 80점이니까 1등급에서 아니면 2등급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쌤 이런 거 보면 또 눈물 흘리거든. 그래서 아까도 눈물 찔끔 하면서 또 감동받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치든 간에 못 치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후회 없는 그런 시험이었길 바라면서 어쨌든 계속 총평은 이어나갈게. 갑자기 중간에 딴소리 했네. 자, 아무튼 그다음 우리 주요 문항 한번 좀 뽑아볼까요? 일단 우리 공통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 이제 해설 강의에서 다 설명은 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포인트들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13번부터 한번 볼까요? 13번. 맨날 나오던 거죠. 그쵸? 넓이 계산하는 문제 B-에 이거는 6월이랑 9월이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9월만 잘 대비했다면 사실 13번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함수 fx가 3차 함수라는 식까지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13번이 어려울 건 없었고요. 늘 나오던 형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쌤이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죠. 우리 도형 문제에 6월이랑 9월에 다 몇 번에서 나왔어? 10번에서 나왔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니? 10번 문제에 도형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에서 10번 문제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도형이 쉽게 나온다? 확정 짓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스포일러 모의고사에서도 도형 문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 내가 계속 넣어놨잖아. 그쵸?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능에서도 14번의 도형 문제가 좀 난도가 높게 나왔어. 그치? 자, 그런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13번 정도의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형태의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10번보다는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도 좀 계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 늘 우리가 다루던 도형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번. 우리 내가 수업 때 그 얘기했죠? 우리 무조건 모든 문제는 다 보자. 얘들아 15번 생긴 건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그냥 개형만 잘 찾고 그래프 해석이라고 하자. 그래프 해석만 잘한다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쫀 친구들은 있을 거야. 근데 쫄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풀면 충분히 풀릴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뭐 얘기해야 될 포인트는 그지 없을 것 같아요.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번 수능에서 이제 공통에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될 만한 건 20번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게 학생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만한 요소가 있어. 바로 f의 fx는 3x. 합성함수가 선생님 공통에서 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면 이런 형태는 많이 해봤잖아. f의 뭐 gx 합성함수가 나오면 얘가 뭐 3이 되도록 하는 이거는 gx를 내가 덩어리 지어서 계산해라. 이런 거 있지. 자, 내가 합성함수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공통에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풀듯이 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얘는 무조건 다 뭐야? 계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가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나 얘 해석할 줄 모르는데 해서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조금 반성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런 형태처럼 결국 뭐야? 계산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들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놈의 그래프 자체를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밀고 나가는 문제지만 주어져 있는 발문의 형태, 문제의 조건의 형태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이 낯섦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이 20번 중킬러죠. 근데 21번, 22번에 비해서 20번이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번 문제 꼴 자체가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얘를 보면 결국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지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지만 그걸 만족하는 놈이 결국은 하나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냐? 그런 3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것만 해석 잘한다면 21번은 굉장히 이지한 형태의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야. 하지만 그냥 알파가 2알파 플러스 1로 같다라고 하고 그냥 알파가 마이너스 1로 그냥 계산 때렸더니 우연찮게 답이 나오는 친구들 분명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꽤 정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2번 점화식 맨날 하던 거지. 맨날 하던 거죠. 그래서 점화식은 쌤이 뭐 수업 때도 하도 많이 강조를 했잖아. 점화식 문제 풀 때 그냥 막 나열할 거 아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만 잘 잡으면 굉장히 이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20번에서 시간을 많이 쏟다가 22번을 못 푸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문항을 쭉 한번 공통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 미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미적 같은 경우에는 27, 28, 29, 30이 다 만만치는 않았어. 자, 27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의미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즉 합성함수 그래프의 모습만 바로 찾을 수 있으면 fx 더하기 x의 그래프를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문제는 굉장히 이지해져요. 근데 27번 치고는 난도가 어려운 게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27번이 좀 쉽게 나오는 거에 반면에 우리 작년 수능처럼 27번에서 벌써 난도를 변별하겠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은 26번까지 아무렇지 않게 풀다가 27번에서 막히다 보니까 나 27번은 무조건 풀어야 돼 하면서 28, 29, 30 그냥 날린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근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다면 그래도 뒤는 좀 할만해요. 자, 29번 내가 뭐라고 했어? 29번이 제일 쉽다고 했죠. 등비급수 맨날 연습하던 거. 올해도 당연히 등비급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공비 찾는 것까지는 쉽게 했을 것 같고 요 놈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발문마저 잘 해석한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미적 자체가 다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얘도 난도는 있어요. 그래서 꽤나 난도가 어려워. 27, 29 다 중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어려워. 쉽지 않아.
그 다음에 28번, 30번은 다 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28번은 계산량이 조금 많긴 하지만 결국 뭐다? 0에서부터 t까지 fx를 적분을 할 때 얘를 뭘로? 부분 적분으로 계산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 부분 적분을 계산할 생각을 합니까?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 해설 강의 꼭 한번 보세요. 왜 얘를 부분 적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지. 그래서 풀이를 그냥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의 의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30번은 여러분들 난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아마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냐면 막상 이거 해설 보면 안 어렵거든. 원래 수학은 그래. 다 풀면 안 어려워.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일단 시간이 굉장히 쪼들려요. 일단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빡빡해. 이 미적하는 친구들 시간이 되게 빡빡했을 거야. 근데 시간도 없는데 이 30번까지 푼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기에는 문제가 꽤나 복잡했거든. 왜냐면 첫 번째는 계산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 이 두 가지를 그 짧은 시간 내에 동시에 하는 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뭐 해설 강의에서 잘 설명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갔다면 그래프 해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맨날 하던 합성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 앞부분에서 좀 많이 막혔을 거야.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주요 문항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수학의 총평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일단 뭐 작년이랑 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쌤 생각에는 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국어가 좀 쉽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확통은 확실히 쉬웠고 미적이 의대 증원 때문에 어렵게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된다. 결국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이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내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의대 증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미적에 대한 난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 의대 증원이 계속 똑같은 이슈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올해랑 비슷하게 미적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확인해보면서 쌤도 이제 나중에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쌤도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 거고요. 확통은 아마 지금처럼 계속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은 이 난도보다는 무조건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가원도 놀랬을 거야. 좀 쌤 생각에는 평가원이 확률과 통계하는 친구들 좀 많이 무시한 것 같아. 그만큼 좀 쉬웠어. 그래서 뭐야 생각보다 좀 하네 해서 아마 이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의 표점 차이는 조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미적에 100점인 친구들은 표점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마 이제 변별을 토대로 이제 의대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학 100점을 가지고 좀 높은 상위권 학교를 지원을 하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평 쭉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실 뭐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한 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나게 큰 자양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분명히 다 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쌤은 늘 응원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내년에는 제발 다시 보지 맙시다. 쌤이랑 보는 친구들은 올해 수능을 안 친 친구들, 그래서 내년에 수능을 칠 친구들은 쌤이랑 같이 한번 보고요. 올해 우리 수능을 친 친구들은 내년에 다시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좀 잘 해보시고요. 뭐 앞으로 면접이나 뭐 논술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마. 해설 강의 보시면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푹 쉬면서 여러분들 뭐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놀고 싶었던 거 다 노세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앞으로 우리 뭐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건 따로 준비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쌤이 이 자리에서 늘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시는 간에 다 잘 해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쌤은 여기서 다시 내년 열심히 또 준비해 볼 거고, 쌤이랑 만약에 올해 수능 친 친구들 중에 쌤이랑 다시 보려면 뭘로 해야 된다? 조교 지원,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 안녕.